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법원에서 보는 계좌 내역 총정리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법원에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법원에서는 이 계좌 내역을 가지고 채무를 얼마나 탕감할지 결정합니다. 실제로 계좌 내역을 유심히 보는 만큼 개인회생 진행 시 계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 내역은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계좌가 있는데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계좌를 제출할 때까지 보존 공고가 납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은닉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법원에서 채무자의 계좌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금융결제원 운영 사이트에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의 활동성 계좌, 즉 살아있는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와 함께 모든 계좌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무사님, 저희도 개인회생 제출 시에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내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채무자의 살아있는 모든 계좌, 즉 활동성 계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 카드에서 일정 금액 이상 사용 내역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1년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존 공고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3번의 개인회생 절차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의 예금 계좌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고 입출 금액 중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난에 형광펜으로 표기하고 위 기간의 출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한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무자가 제출한 1년간 은행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사용된 금액은 모두 사용처를 작성해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2023년 5월부터 1년치의 입출금 내역서를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예시처럼 각 은행과 사용 일시, 입출 금액, 사용처, 지출의 목적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을 소명하라는 보존 공고가 다르게 나기도 합니다. 이때 입출금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대출금의 사용처, 특히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보정이 많이 납니다. 예시를 보시면 채권자 목록 3번, 4번 부채에 대한 대출 사유와 사용처를 아래 표처럼 작성하라고 보정이 났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고 해당 예시의 채권자 목록 3번, 4번은 최근 채무로서 소명이 필요한 내역입니다. 아래 예시 표시와 같이 채무 발생 사실, 사용처, 사용 일시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최근 채무의 경우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소명이 어려운 경우 청산 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사님, 청산 가치는 개인회생에서 특히나 중요한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안 그래도 다음 설명드릴 항목으로 네 번째 청산 가치입니다. 계좌 내역, 카드 내역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명이 어려운 경우 주식, 코인, 도박, 유흥비 탕진, 지인 간의 이체 등 이러한 금액들은 모두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존 공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은 주식과 코인은 경우에 따라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소명이 부족한 경우 재산 목록 및 청산 가치에 반영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이처럼 소명이 어려운 경우 청산 가치에 포함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바로 변제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시 보시겠습니다. 채무자 A의 월급이 250만원일 때 2024년 기준 2인 생계비 약 220만원을 제외하면 30만원의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이때
소명이 어려운 청산가치, 보이는 예시처럼 가족에게 1,000만 원 이체, 도박으로 1,000만 원을 탕진했다면 총 2,000만 원의 청산가치를 추가해야 하므로 2,000만 원 이상을 더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월 변제하는 월 변제금은 30만 원이고 그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총 1,080만 원으로 충분한데 청산가치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36개월 동안 2,0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하므로 적어도 월 변제금은 56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채무자는 2,000만 원 이상 변제하게 되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그럼 월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변제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30만 원을 지출한다면 법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 요청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노부모의 부양료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부모의 부양료로 사용되는 금액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계좌 내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총 정리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안양법무사 홍종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